자, 시장자료 조사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의사항. 제가 시장자료 조사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다 모든 걸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한 시장자료를 조사할 때 자료를 쌓아놓고 계획서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먼저 한다고 했어요? 시나리오 먼저 잡고 시나리오에 합당한 근거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시장 자료를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많이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료를 최소한으로 찾는 사람이 실력이 좋은 거예요. 내가 설계한 프레임에 맞는 적합한 자료를 최소한으로 찾아서 전체 사업 계획서를 빨리 만들어내시는 게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시장 자료 찾는 방법의 키포인트는 남들이 잘해놓은 자료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남들이 잘해놓은 자료가 뭐가 있을까를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가 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산업보고서, 정책보고서, 논문, 블로그, 기술동향이 있는데, 일단 사업보고서는 어디서 찾냐? 금감원의 전자공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금감원의 전자공시, 이게 다트라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플 다운받으시면 좋겠어요. 분기에 한 번씩 사업보고서가 나옵니다. 용어는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이렇게 나와요. 정기공시 안에,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공시하는 공시 안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최신 보고서를 받으시면 되겠죠. 이 사업보고서는 다운로드 받아보면요, 양이 많아요. 다운로드 받아보면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안에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는 뭐 이러한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하고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루는 기술이 뭐 사물인터넷이다. 그럼 사물인터넷 수혜주, 주식 투자할 때 사물인터넷 추천주 이런 거 가끔 올리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동향, 업계의 동향을 알고 싶으시면 사물인터넷 추천주에 해당되는 그 코스닥이나 거래소 상장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동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뭘 검색해야 될까요? CJ의 사업보고서 같은 걸 보면 식음료 산업에 대한 동향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몇 개 넘겨보는 거죠. 그럼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업보고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확인하셔야 될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참고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 자료를 찾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시장 규모를 내가 정리해야 되는데 시장 규모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국내외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사업 보고서를 추려서, 외국에 있는 사업 보고서는 뭐 구글 파이낸스 같은 데 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의 사업 보고서들을 보고, 재무제표를 보니 그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나와요? 그러면 그 생산량의 기초로 해서 시장 규모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2B의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즉 기업을 대상으로 내가 뭔가를 팔아야 되는 이런 아이템들은요, 사업 보고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특히 B2B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밸류 체인이에요. 밸류 체인. 가치 사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글에다가 밸류 체인이나 가치 사슬이라고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올 거예요. 조사자에 따라서 그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겠으나, 특히 B2B 비즈니스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쓰시려는 분들은 그 내 업의 밸류 체인을 반드시 정리하셔가지고 이 밸류 체인별로 수행하는 그 기능들을 수행하는
업체가 뭐가 있는지를 조사하셔야 돼요. 그 조사하실 때 그 밸류 체인을 조사하면은 그 업체 리스트를 뽑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업체 리스트가 나왔다는 건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그 업체에 대한 사업 보고서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공급 채널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데 유통 채널에는 어떤 업체들이 있더라. 나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동업 타사들에는 어떤 업체들이 있더라. 그럼 그 업체들의 사업 보고서를 다 읽어보시면 여러 전략적인 이슈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사업의 기회 요인이나 위험 요인들을 뽑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산업 보고서입니다. 산업 보고서. 산업 보고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써요. 그래서 증권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산업 보고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국내에 증권사가 많죠. 그래서 다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산업 보고서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다 모아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많은 증권사의 산업 보고서들을 혹은 시장 보고서들을 올려놓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 이름이 한경 컨센서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운영하는 한경 컨센서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증권사 여러 군데에서 보고서들을 업로드를 합니다. 거기서 한 번에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한경 컨센서스에 가서 전체 관련된 산업이나 시장의 동향들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산업 보고서. 그런데 산업 보고서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언제 없냐?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면 산업 보고서가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되냐? 정책 보고서를 찾아봅니다. 정책 보고서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시장 전문가들이나 기술 전문가들이 정책 보고서를 만들죠. 아직은 시장 규모가 크진 않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겠어. 그래서 일단 연구를 하자. 그런 연구의 결과물들이 정책 보고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보고서에 만약에 내 아이템과 기술이나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정책 보고서에 나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보고서를 검색하실 때는 그냥 구글에다가 보고서 검색하시면 돼요. PDF로 많이 뜨는데 양이 두껍고 그리고 정책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이런저런 정보들을 일정한 맥락에 맞춰서 짜집기 해가지고 올려놓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출처나 참고 문헌을 확인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의 참고 문헌들을 따라가면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시장 자료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학술 논문입니다. 학술 논문. 학술 논문은 네이버 학술 정보에 가시면 돼요. 구글 스칼라에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네이버 학술 정보 수준에서도 충분하실 겁니다. 네이버 학술 정보.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는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출처로 해가지고 하기엔 참 어렵죠. 사업계획 쓰기는 어려운데 어떤 최신 트렌드나 최신 동향들은 블로그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덕후 같은 블로거가 누군지를 미리 리스트업 해놓는 건 매우 유용합니다. 자, 그 다음 기술 동향 보고서. 기술 동향 보고서를 찾아보실 때는 전국의 출연연구원에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 출연연구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 동향 보고서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출연연구원을 내가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출연연구원의 캠퍼스가 어디 있는지, 출연연구원의 종류가 뭐가 있고, 출연연구원의 홈페이지가 연결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 사이트가 어디 있냐면 알파벳으로 UST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좀 독특한 학교인데, 그 UST, 알파벳 UST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회사는 학과의 캠퍼스가 전국의 출연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캠퍼스 링크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술 동향 보고서를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내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과정에서 기술이 없다,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출연연구원에서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연구원의 이전 기술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그 이전 기술 자료들을 넘겨보시다 보면 사업계획서에 쓸만한 근거 자료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을 이전받을 때는 유료입니다. 유료. 무료는 아니에요. 자, 이 정도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이 정도 자료 정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 정리된 자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내가 검색해가지고 그 검색의 범위를 처음부터 특정 지어가지고 찾아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다 보면 내가 이제 찾아야 될 자료의 범위가 좀 좁혀듭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거는 뭐 컨설턴트든 컨설턴트 할아버지가 사업계획서를 써도 요 정도 범주 안에서 자료를 찾습니다. 키프리스는 특허 검색하는 사이트고요.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시니까 키프리스는 특허 검색하는 사이트다. 네이버 학술 정보 말씀드렸고, 국가 통계 포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통계 자료들이 여기 한 번에 모입니다. 그래서 국가 통계 자료들을 한 번에 찾아보실 수 있는 이 사이트다.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사이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가치사슬, 밸류체인 검색을 해보면 뭐 사물 인터넷 가치사슬 검색하면 이러한 그 기능별로 업체 리스트들이 나오죠. 그러면 내 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이제 이 회사들의 사업 보고서를 보고 여러 이슈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 네, 여기까지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뉴스와이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뉴스와이어는 그 원래 보도 자료를 내가 써서 여기에 등록을 하면 전 세계라고는 좀 오버인 것 같고요. 국내외에 있는 한 3만 명 정도의 기자들한테 이 보도 자료가 이메일로 가요. 그럼 그 보도 자료를 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당신 인터넷 뭐 신문사나 여기에 지면까지는 아니겠죠. 대개가 인터넷 신문사에 올라가요.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유료예요. 그런데 우리는 뉴스와이어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보도 자료 검색. 보도 자료 검색 언제 하냐?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들은 어디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 받아왔다고 하면은 그 막 홍보 자료만 올리거든요. 자랑하려고. 그런 거 이제 지자체 예산 같은 거 확인할 때 보도 자료에서 확인하시면 의외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그 보도 자료들은 거의 다 나오죠. 뉴스와이어에. 자, 요 정도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으시면 돼요.